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제가 채널에 영상을 몇 개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이 영상들이 제가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위주로 기능들을 위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들이 이제 좀 CAD를 조금 접해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이제 접해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CAD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거부감 없이 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좀 오토캐드 명령어들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업로드를 하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기계를 설계하는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CAD를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처럼 능숙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실 때 물 흐르듯이 좀 흐르지는 않을 거예요. 영상 내용이.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다 하면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오토캐드의 화면 구성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오토캐드는 오토캐드 LT 2019 한국어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LT 버전이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LT 버전은 오토캐드 풀 버전에서 좀 빠진 게 기능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3D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다른 것들도 좀 있긴 한데 이 기능들이 빠져 있다고 해서 오토캐드 2015, 16, 17, 18과 다르진 않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 기능만 좀 몇 개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CAD와 제가 사용하는 이 LT 버전 사용하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토캐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오토캐드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깔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인터넷에 오토데스크 코리아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를 들어가시면은 무료 체험판이 있어요. 무료 체험판이 있는데 학생용과 아마 교사용은 3년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실 때는 LT 버전 말고 오토캐드 2018, 19 아마 19 버전이 아마 깔릴 것 같은데, 아마 그 LT 버전 말고 풀 버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토캐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 화면이 프로그램이 열렸는데, 여러분들과 아마 열리는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아마 실행을 하시면은 이 중간에 까만 검정색의 창에 아마 저 바둑판 모양으로 하얀 실선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이런 화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까만 화면이 보인다 그러면은 중간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 까만 화면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템플릿이라는 화면을 새로 만들기라는 화면을 하나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A라는 마크가 있죠. 오토캐드의 A자 마크가 있는데, 여기를 왼쪽 마우스 좌클릭을 하시면은 새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N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A 마크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얀 종이가 있어요. 하얀 종이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가 똑같은 새로 만들기 아이콘입니다. 동일한 명령어예요.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이 A라는 마크를 클릭을 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선택이라는 창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파일이 하나 선택이 되어 있죠. acadltiso.dwt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LT 버전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acadiso.dwt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이 선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 하단에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열렸는데요. 위쪽을 보시면 오토캐드의 명령어와 어떤 기능들에 대한 아이콘들이 다 있습니다. 홈도 있고 뭐 삽입, 주석, 파라메트릭, 뷰, 관리, 출력, 공동 작업 등등의 이런 메뉴들이 있죠. 그런데 오토캐드는 이런 아이콘들을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이런 부분들을 뷰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 또 삽입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또 클릭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이 오토캐드가 정확성도 중요하지만은 신속하게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토캐드는 명령어들을 대부분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단축키를 사용한다고 해서 상부에 있는 이 툴바들을 사용을 완전히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기능들은 이 툴바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사용하는 기능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은 중앙 부분에 큰 검정색 화면이 있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실행하셔서 선도 그리고 모형도 그리고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상부에 있는 이 홈 태그를 클릭을 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선이 있죠. 제가 선이라는 명령어로 선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선이라는 명령어를 자세하게 배울 때 그때부터 같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아이콘을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들을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까만 화면에 선들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축키를 사용한다 그랬죠. 이 오토캐드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명령 입력이라는 글이 보이는 하얀 막대가 있어요. 여기가 이곳이 단축키 등을 입력하는 창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에 대한 다음 지시사항 등을 알려주는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요, 마우스가 커서가 화살표로 아래 위로 바뀝니다. 이때 마우스를 좌클릭을 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명령창이 좀 크게 보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리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은 이렇게 도구창이 고정이 됩니다. 이 라인, 좀 전에 제가 그린 이 라인에 대한 명령어에서 단축키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 단축키가 L입니다. 근데 오토캐드에서는 단축키를 입력할 때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문자를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오토캐드는 단축키를 거의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단축키를 입력을 할 때는요, 마우스를 이 명령창에 가져가서 클릭을 한번 하고 깜빡깜빡 거릴 때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가 어디 있든 뭘 하든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축키가 먹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이 선이라는 명령어는 단축키가 L입니다. L을 클릭을 한번 합니다. 입력을 한번 하고요. 그럼 입력이 되죠. 라인이라는 게 뜹니다.
이 라인 명령어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엔터 클릭. 그러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명령이 라인이라는 명령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완전히 종료를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ESC를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명령창에 명령을 입력하라고 글이 뜨고 있죠. 이렇게 되면 명령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르게 여기에 마우스를 보시면은 이 십자선에 보면은 중앙에 사각형이 있죠. 이 사각형이 있을 때는 명령이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 한번 볼까요? 자, L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이 마우스의 중앙에 사각형이 사라졌죠. 이때는 명령이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ESC를 누르면은 종료가 됩니다. 명령이.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좀 저 같은 경우는 명령을 입력하고 예를 들어 L을 입력하고 항상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명령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겠죠 그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에 맞게끔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또 명령을 실행하기 직전에 ESC를 눌러 보시면은 명령이 취소 보이시죠? 창에 ESC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항상 명령을 하시기 전에 또는 명령을 종료할 때 ESC를 꼭 한 번이 아니라 저는 한 번, 두 번 딱딱 이런 식으로 누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항상 명령을 바로 다른 명령을 입력을 해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런 습관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시면서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에게 맞는 습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하시다 보면 작업하는 능률이 아마 좀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라인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했는데 지금 요 마우스 커서에 따라다니는 사각형이 보이죠? 이 사각형이 선도 가리게 되고 좀 작업하는데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F12입니다. F12를 한번 눌러 보시면은 사라지죠. 어떻습니까? 명령은 실행되고 있는데 사라졌어요. 다시 F12를 클릭 한번 하면 다시 생깁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십자 모양의 하얀 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이 기능이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입니다. 지금 켜기가 되어 있죠. 다시 제가 F12를 눌러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다시 F12를 누르시면 파란색 색깔이 없어지면서 해제가 됩니다. 끄기가 되어 있어. 이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은 끄고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선을 가리지 않고 작업하는데 아마 좀 편할 거예요. 저도 2019를 처음 써보긴 하는데 이 상부에 있는 이 아이콘들 있죠. 이 아이콘들을 명칭을 리본 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형식이 아닌 클래식 모드라는 게 있어요. 클래식 하면 이 부분을 리본이라 한다면은 이 클래식 모드라는 거는 도구 막대라고 합니다. 도구 막대 형식입니다. 어떤 형식이냐면 오른쪽 하단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톱니 모양이 있죠. 톱니 모양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작업 공간 전환이라고 글자가 뜹니다.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맨 위에 제도 및 주석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공간이 작업 공간이 제도 및 주석이라는 공간이에요. 저는 작업을 할 때 이 리벳 공간이라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오른쪽에 톱니 모양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오토캐드 뭐 LT 클래식, 저는 LT 버전이기 때문에 LT 클래식이라고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아마 오토캐드 클래식이라고 글자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오토캐드를 사용할 때는 이 기능 자체가 클래식 기능이 2010년인가 2009년 이전까지는 아마 이 클래식 모드가 있었어요. 이 클래식 모드로 사용을 했는데 이 기능이 아마 2010년인가 2009년부터인가 이 제도 및 주석이라는 이 환경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토캐드 2014까지는 이 오른쪽에 톱니바퀴를 클릭해 보시면은 오토캐드 클래식이라는 글자가 있을 텐데 아마 2015 오토캐드 2015부터는 아마 글자가 없을 거예요. 없다고 해서 이런 글자가 없다고 해서 클래식이라는 걸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단 클래식이라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설계를 할 때 이 클래식이라는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위에 화면이 제가 리본 형식이라고 했죠. 이 클래식은 도구 막대 형식입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었죠. 이 쓸데없는 창들은 꺼주시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토캐드 클래식이라는 화면입니다. 여기는 막대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오른쪽에도 그렇고 왼쪽에도 그렇고, 왼쪽에는 뭐 보니까 선도 그릴 수 있는 명령어, 구성선, 스폴리선, 폴리곤, 다각형 이런 것들이 도구 막대 형태로 그릴 수 있는 기능들은, 그리기 기능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다른 뭐 지우기 기능, 복사하는 기능 등 이런 기능들 또 이런 도구 막대에 모여 있죠. 이렇게 이 도구 막대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X표를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조금 진한 까만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고 옮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서 올리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다른 곳에 가고 싶다, 이 부분을 옆으로 가면은 형태가 바뀌죠. 바뀌면서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측면으로. 이놈도 오른쪽으로 좀 전에 있던 자리로 가고요. 이런 형태의 화면이 클래식이라는 화면입니다. 다시 한번 제도 및 주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도 및 주석으로 다시 왔네요. 근데 만약에 이 작업 공간 전환이라는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했는데 이 오토캐드 클래식이라는 글자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클래식 작업 공간 전환 설정 방법이라고 해서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파일을 좀 다운을 받아서 그 동영상대로 따라만 하신다면 작업 공간 전환, 이 클래식이라는 전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리본 방식 형식의 툴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클래식 이 화면에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작업 공간이 다르다고 해서 단축키가 바뀌고 그런 건 없어요. 기능은 다 동일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창들은 X를 닫기를 눌러서 꺼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좀 빠진 게 치수를 찍는 도구 막대가 없어요. 그때는 자,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위쪽 공간에 도구 막대가 있는 빈 공간에 가셔가지고 우클릭을 하면, 자, 빈 공간에 가서 우클릭, 그러면 오토캐드 또는 오토캐드 LT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글자들이 막 뜹니다. 여기에 치수가 있어요. 치수 밑에 쪽에 좀 있죠. 치읓으로 시작되는 곳.
이 치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치수라는 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창을 왼쪽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옮기고자 하는 곳으로 가서 옮기면 됩니다. 이 지수 도구 막대를 없애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왼쪽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내려와서 오른쪽에 X표를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 빈 공간에서 마우스 클릭 그리고 오토캐드 지수 이렇게 꺼내면은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배치를 하시고요. 또 반대로 끄는 방법이 또 있겠죠. 마우스 클릭 가서 지수를 체크 해제 그래 되면 다시 사라집니다. 다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지수 클릭 생성이 되죠. 제가 일단 요 화면들은 좀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이 지우는 기능이랑은 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기계 캐드는 기계 설계는 단위가 이 도면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센티미터가 아니고 밀리미터예요. 근데 이 지금 열려 있는 파일이 밀리미터인지 아니면 인치 단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이 지금 보이는 이 파일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아니면 파일을 열 때마다 새 파일을 열 때마다 밀리미터 단위로 파일을 열 수 있느냐 하면은 스타트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새로운 파일을 새로 만들기라는 아이콘으로 클릭을 해서 빈 도면을 열 때 또는 처음 실행할 때 이 메트릭 밀리미터 단위의 파일을 열게 하는 설정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스타트업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명령을 입력할 때는 마우스를 왼쪽에 가져가서 클릭을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마우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마우스 커서에 네모난 사각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왼쪽에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명령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자, STARTUP 치시고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다시 엔터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스타트업에 대한 새값 입력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1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마우스 여기서 왼쪽에 클릭하실 필요 없어요. 입력한다고 해서 다시 1을 입력하시고 엔터. 그럼 값이 바뀌었어요. 좀 전에 저희가 이 새 파일을 열 때 기억하시죠? 새 파일을 열면 템플릿 선택이라는 창이 뜹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 보시면 새 도면 작성이라는 창이 하나 생겨요. 여기에 보시면은 위에는 영국식 이게 인치죠. 그리고 미터법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밀리미터 단위인 미터법입니다. 이 미터법이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이 지금 열려 있는 이 파일도 미터법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템플릿 사용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선택했던 ACAD LTISO.DWT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ACAD ISO.DWT 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열 때는 이 기본적인 창이 뜨면서 선택을 하라 합니다. 그럼 저희는 미터법이니까 항상 미터법
미터법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제 요 미터법에 대한 밀리미터 단위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화면이 구성이 된 겁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마 대부분이 밀리미터 단위로 오토캐드가 한글판을 까셨다 그러면 대부분이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나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엔터 하기. 그럼 파일이 계속 열리죠. 스타트 STARTUP 엔터. 자, 그러면 좀 전에 저희가 입력했던 1이라는 수치의 값이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새 파일을 열 때마다 매트릭을 선택할 수 있는 새 파일 열기 창이 생성이 되고요. 거기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매트릭의 밀리미터 단위의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스타트업에서 설정값이 0에서 3번까지가 있어요. 이게 2017부터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2016 버전 이하부터는 아마 0의 값이 있고 1의 값이 있습니다. 예전에 0의 값은 어떤 거였냐면, 파일을 열면 acad iso.dwt라는 파일이 같이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0의 값은 그렇습니다. 오토캐드를 처음에 실행했을 때 이 acad iso.dwt라는 파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 만들기라는 파일을 열고 그 dwt라는 파일을 열었죠. 이 값이 이제 이 캐드만 실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값이 3의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스타트업이라는 걸 했을 때, 명령을 실행했을 때 3번이라는 값이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1번은 매트릭 또는 인치에 대한 파일을 열기 위한 값을 지정하는 값입니다. 2번 값은 3번 값과 거의 비슷한데,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도 2번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스타트업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매트릭이라는 밀리미터 단위의 파일을 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새 파일 만들기를 클릭해서 파일을 여러 개 열었습니다. 그쵸? 드로잉 1, 드로잉 2, 드로잉 3, 드로잉 4 이렇게 4개를 열었네요. 지금 위에 보시는 이 화면이 시작 옆에 보시면은 드로잉 1, 드로잉 2, 드로잉 3, 드로잉 4라는 게 책갈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4개의 도면을 그릴 수 있는 화면들을 4개를 불러왔다는 얘기죠. 파일을. 자, 예를 들어 1번은 이렇게 그렸고요. 2번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3번은 이렇게 그리고요. 4번은 X방향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 되면 구분이 되겠죠, 좀. 자. 근데 이런 책갈피가 여러분 중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파일을 열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 책갈피가 없다 그러면은 오토캐드 상단에 윈도우를 클릭하시면은 밑에 보이시죠? 아이콘 정렬 밑에 드로잉 1, 드로잉 2, 드로잉 3, 드로잉 4 이렇게 4개의 파일이 열려 있고,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4번 드로잉 4번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토캐드는 파일을 여러 개 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똑같죠? 그리고 이 파일을 끄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맨 위쪽에 보면은 오른쪽 끝에 여기는 오토캐드를 종료하는 닫기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이 X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드로잉 4를 닫을 수 있는 닫기 버튼입니다. 클릭. 저장을 하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장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선은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오토캐드 왼쪽 상단에 오토캐드 마크를 눌러서 저장을 하든, 단축키는 컨트롤 S, 그리고 이 A 마크 오른쪽에 보면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장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곳에 폴더를 지정하고 파일명을 쓰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우선 이거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설정이라 할까요? 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을 한번 끌게요. 설정이라는 금방 저장했던 파일은 닫기 하고, 자, 파일을 이제 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저장한 파일이 설정이라는 파일입니다. 오토캐드를 이 파일을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토캐드의 상단에 A 마크에 있는 열기를 클릭하고 기존 도면을 파일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좀 전에 저장했던 파일을 클릭하고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또 오른쪽에 A 마크의 오른쪽에 새 도면 만들기와 저장 사이에 있는 이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파일을 폴더를 열어 가지고 이 파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오토캐드의 중앙에 있는 상부에 하얀 공간이 있죠. 여기에 가져가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파일이 열립니다. 그럼 설정이라는 파일이 열리죠. 또 다른 방법은 다시 껐습니다. 종료를 했고, 또 다른 방법은 설정이라는 파일을 다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밑에 명령창에 가져가서 마우스에서 손을 놓으시면 설정이라는 파일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이, 저장을 하지 않고요, 이 템플릿이라는 파일이 열려 있지 않죠. 도면 파일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설정이라는 파일을 어디에든 놓으셔도, 빈 공간에 놓으셔도 파일이 열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토캐드의 화면 구성과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클래식, 그리고 오토캐드 작업 공간, 클래식 모드, 그리고 이 명령창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을 때, 아래 위 방향의 화살표 모양을 바뀌었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올리면은 창도 좀 넓게 볼 수가 있고요. 그쵸? 이런 도구막대 창도 끌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게끔, 이런 것도 배워봤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어차피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작업 환경은 제도 및 주석이 되었든 오토캐드 LT 클래식이 되었든 어떤 환경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작업하는 방식이 맞는 곳에서 하면 되겠죠.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연습을 해보고 사용도 많이 해봐야 본인한테 맞는 환경이라든지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리미츠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화면 크기 설정. 이 기능은 보통 플롯 프린트 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 다음 시간에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우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